안녕하세요, 필라딘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농구화는 아식스의 농구화 젤 버스트 26 로우와 젤 후프 V14입니다. 시리즈는 다르지만 동일한 박스가 사용되었네요. 젤 버스트 26 로우가 젤 후프 V14보다는 상위 모델인데 과연 이 둘의 차이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한 265 사이즈인데요. 두 신발 모두 가벼운 신발이지만 젤 후프 V14는 정말 가볍네요. 최근 나온 나이키 그 어떤 농구화보다도 젤 후프가 가볍네요. 젤 후프의 지상고는 24mm, 젤 버스트는 28mm의 지상고로 두 신발 모두 낮은 편이었는데요. 나이키 농구화 중 정말 낮은 편이었던 루카 1의 25mm보다 젤 후프의 지상고가 낮습니다. 265 사이즈의 인솔 길이를 보면 젤 버스트는 278mm, 젤 후프는 270mm로 확실히 길게 나와 반 다운을 추천드립니다. 젤 버스트의 경우 반 다운을 해도 길이가 길게 남는 편이었지만 발볼이 타이트하여 한 사이즈 다운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젤 버스트는 메쉬 어퍼에 지지력이 필요한 부위에 가죽 소재를 적용하여 보강해 주었습니다. 메쉬 어퍼도 완전 흐물흐물한 소재는 아니었지만 유연하여 착용감은 좋았는데요. 젤 버스트의 발 앞쪽 공간은 좁은 편으로 타이트한 핏감이 느껴지며 발 앞쪽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다만 젤 버스트는 해당 부위가 상당히 타이트하였으며 가파르게 좁아지는 구성으로 길이가 길었음에도 발이 노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발이 밀려나가는 쪽에는 가죽 소재를 덧대어서 사이드 지지력을 보강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설포 앞쪽 부위에도 가죽 소재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사이드부 어퍼는 메쉬로 보이지만 비교적 질기고 뻣뻣한 소재인데요. 연질 플라스틱의 아식스 로고도 지지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듯합니다. 로우컷임에도 끈구멍은 총 7개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 끈구멍은 금속 소재가 적용되었지만 크기가 작은 편으로 이물감은 없었습니다. 설포는 과하지 않게 쿠션이 들어가 있어 끈을 꽉 묶어도 통증은 없었으며 발을 잘 잡아주는 느낌도 좋았습니다. 설포는 패딩이 비교적 두껍게 사용되어 쿠션감이 좋았는데요. 설포의 폭이 살짝 좁게 보이나 실제 착용 시에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다. 끈을 조이면 다시 풀리지 않아 견고하게 결속할 수 있습니다. 로우컷에 7개의 끈 구멍 적용으로 촘촘하게 발을 잘 잡아주네요. 설포의 폭이 넓진 않지만 마지막 끈 구멍에서 오는 통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포와 발 앞쪽 내피가 일체형으로 피팅감이 우수했습니다. 사이드의 소재는 비교적 견고하고 질긴 소재로 발을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젤 후프는 겉으로 보기에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가 적용되었는데요. 이 가죽 소재는 사실 겉에만 얇게 적용이 되어 있고 내부에 쿠션감이 살짝 있는 부드럽고 유연한 메쉬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죽 소재의 착용감보다는 메쉬 소재의 착용감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드럽고 유연하며 잘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의 소재입니다. 발 앞쪽 공간은 살짝 남는 편이었는데요. 발가락 부위를 견고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살짝 부족하며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종종 점프 후 착지 시 발가락이 어퍼에 닿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이드 부의 어퍼도 굉장히 유연하였는데요. 젤 버스트와 비교해보면 사이드 지지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발을 견고하고 강하게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포근하고 편안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강하네요. 미드컷의 높이이며 7개의 끈 구멍이 적용되었습니다. 복숭아뼈 중간 이상의 높이로 족형에 따라 복숭아뼈 통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설포는 완전히 개방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피는 없으나 소재 자체가 쿠션감이 살짝 있는 메쉬 소재여서 착용감 자체는 포근하고 편안합니다. 발등부에는 패딩이 잘 들어가 있으며 설포에도 두꺼운 패딩이 적용되었는데요. 견고한 패딩은 아니며 매우 부드러운 쿠션입니다. 젤 버스트와 유사한 정도의 폭으로 넓지는 않았으나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끈을 강하게 묶으면 유연하고 부드러운 어퍼가 살짝씩 늘어나는 편으로 피팅감은 좋은데요. 다만 발등부 설포의 폭이 좁아 빈 공간이 생기기도 하네요. 설포의 폭은 적당하여 마지막 끈 구멍에서 오는 통증은 없었습니다. 다만 발목부 라이너와 복숭아뼈의 간섭으로 통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에는 별다른 구성은 없습니다. 사이드 어퍼도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지력은 살짝 떨어지나 피팅감은 상당히 편안하네요. 힐쪽 패딩은 두 신발 모두 부족하지 않게 적용되었으며 뒤꿈치 구조도 둥그렇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신발 모두 뒤꿈치를 포근하게 잘 잡아주는 피팅감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젤 버스트는 연질이지만 비교적 견고한 플라스틱 소재의 외장 힐컵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편이어서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뿐만 아니라 지탱해주는 느낌도 좋았습니다. 폭도 넓게 사용되어 뒤꿈치를 전체적으로 잘 커버해주네요. 젤 후프도 높은 외장 힐컵이 적용되었는데요. 이 파란색 소재는 완전 단단한 소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견고한 편이어서 힐 쪽 지지력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지탱해주는 느낌보다는 잡아주는 느낌이 더 좋게 느껴지네요. 힐 쪽으로 쿠션이 돌출되어 있는데요. 젤 버스트가 더 크게 돌출되어 있어서인지 달려나갈 때 부드러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두 신발 모두 달려나가는 스타일에 최적화된 타입이나 젤 버스트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외측부의 쿠션을 살짝 도드라지게 형성시켜 힐 쪽 좌우 지지력을 향상시켜주는 구조입니다. 두 신발 모두 힐 쪽 지지력은 부족함 없이 잘 잡아주었습니다. 젤 버스트는 외측부로 도드라진 쿠션이 아웃리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돌출된 정도도 비교적 큰 편인데다가 플라스틱 소재를 외부에 덧대어주어 아웃리거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이런 아웃리거에 견고한 소재의 어퍼, 부분 가죽 소재의 적용으로 앞쪽 좌우 지지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쪽을 활용하여 이리저리 방향 전환하는 움직임에 적합하였습니다. 다만 안쪽에는 도드라진 폼 쿠션이 없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렇다고 부족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농구화 수준입니다. 젤 후프도 앞쪽 폼 쿠션이 돌출되어 아웃리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젤 버스트보다는 돌출된 정도는 작은 편이지만 그 자체로 부족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쪽 공간감이 좀 있어 발가락을 잡아주는 느낌이 적고 어퍼 소재가 워낙 부드럽고 유연하여 발이 밀려나가는 것을 완전히 잡아주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전반적인 지지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발 앞쪽을 주로 사용하여 좌우 방향 전환이 많은 스타일은 살짝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내측부 역시 특별히 돌출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신발 모두 도드라진 토션 플레이트가 적용되었는데요. 그 느낌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젤 버스트와는 달리 젤 후프는 상대적으로 뒤틀리는 정도가 심하네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 확실히 젤 버스트가 젤 후프에 비해 상위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젤 버스트의 지지력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발을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젤 후프는 뒤쪽 지지력은 괜찮은 편이나 앞쪽의 지지력은 살짝 아쉬울 수 있겠네요. 하지만 루카 1처럼 공간감이 엄청 큰 것은 아니어서 불안하게 느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발목부와 힐 쪽 구성이 좋아 두 신발 모두 힐 슬립은 없었습니다. 흰색이 젤 후프, 검정색이 젤 버스트의 인솔입니다. 두 신발 모두 내측면은 면 소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으며 통풍구가 인솔 전체에 형성되어 있네요. 인솔의 두께는 젤 버스트가 더 두꺼웠는데요. 소재도 살짝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젤 버스트의 인솔은 반발력이 우수하며 쿠션감도 있는 소재로 아식스의 스페바 인솔에 가까운 느낌이라면 젤 후프의 인솔은 쿠션감과 반발력 모두 살짝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이트 폼에 힐 쪽에 작은 젤 쿠션이 적용되었는데요. 젤 버스트의 폼 쿠션은 상당히 말캉말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힐 쪽은 충격 흡수도 좋게 느껴지는 편이며 나이키의 파일론과 쿠실론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다만 앞쪽은 단단한 느낌이 많이 나네요. 젤 후프 역시 플라이트 폼이 적용되었으나 젤 버스트에 비해 견고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나이키의 파일론과 유사한 느낌이며 충격 흡수가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경도 측정에서는 큰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요. 사용된 두께에서 오는 체감의 차이도 큰 것 같습니다. 두 신발 모두 인솔 아래에 질기고 견고한 소재가 아닌 스폰지 타입의 소재를 적용하여 쿠션 체감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네요. 상당히 다른 접지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웃솔의 소재는 동일하게 느껴졌으며 생 고무 재질로 생각됩니다. 먼지가 전혀 안 붙는 것은 아니지만 붙더라도 접지력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실외 우레탄 착용 시 두 신발 모두 상급의 우수한 접지력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내구도가 그렇게 강한 소재는 아니기에 야외 착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내 코트에서도 최상급의 접지력이 느껴졌습니다. 접지력이 너무 좋아서 무릎이 아플 정도로 칼같은 접지력이었습니다. 아식스의 대표 농구화 젤 버스트 26 로우와 젤 후프 V14입니다.
두 시리즈는 특히 가볍고 낮은 지상고에 우수한 피팅감과 접지력으로 유명한 신발인데요. 젤 버스트는 젤 후프에 비해 상위 모델로 여겨졌습니다. 역시나 공통적으로 실내외 모두 최상급의 접지력이었으며 가벼운 무게의 낮은 지상고가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쿠션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플라이트 폼은 부스트나 쿠시론에 비해서는 단단한 폼 쿠션이며 젤 버스트가 젤 후프에 비해서는 확실히 쿠션이 더 좋았습니다. 절대 돌덩이 같은 쿠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쿠션이 풍성하게 체감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키의 파일론보다는 좋게 느껴집니다. 젤 후프는 아주 가벼운 무게와 함께 매우 낮은 지상고, 코트필이 장점이며 젤 버스트는 우수한 지지력과 견고한 피팅감이 장점이었습니다. 쿠션에 민감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한 번쯤 신어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